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 김용 무협 소설 중 허무한 순간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니듀스 101 허무한 시리즈 베스트 11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태영경의 비밀입니다. 용도주 목도주가 천하를 제패할 욕심을 가지게 만든 남해의 어느 이름 없는 섬의 엄청난 무공,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40년간 150명이 넘는 고수를 초빙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공의 비밀을 푼 사람은 바로 까막눈이라 글자를 모르던 석바천이었네요. 이유는 바로 경맥과 혈도의 방해를 과두문의 모양으로 속여서 기록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실을 몰랐기에 인생을 허비한 150명 이상의 고수들은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9위는 협객행의 시검입니다. 너무 허무하게 정당에게 살해당했죠. 초반에 석바천과 러브라인이 그려졌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점은 협객행 2017에서는 더 말을 않겠습니다. 8위는 천룡팔부의 북명신공입니다. 이 무공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호충도 소강호에서 흡성대법으로 꽤나 많은 이들의 내공을 빨아먹었는데 그다지 내공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예는 빨아먹는 족족 강해집니다. 단예는 특별히 망고주합을 먹어서 내공이 뻥튀기 되는 강력한 효과를 봤다거나 그런 부연 설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능파미무가 내공신법인 경공이라는 것, 그리고 냇가에 물이 모이면 바다가 되느니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말죠. 그러면 그 무공들을 잘하는 무예자는 내공을 많이 먹어서 겁나 강해야 할 텐데 이추수 정춘추의 급습에 당해 불구가 되고 허죽에게 내공을 전수해준 것이 고작 90년 내공 수준밖에 안 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이건 좀 설정이 심하지 않나 싶네요. 7위는 연성결의 결말입니다. 사부인 매념생을 죽이고 연성결의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 서로를 속여가며 머리싸움을 하던 제자 3명 만진산, 언달평, 척장발,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죽여가며 정전을 죽이기 위한 함정으로 쓰면서까지 연성결의 비밀을 놓였던 능태사 지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비밀이란 것은 엄청난 보물이 위치한 지도였습니다. 네, 보물을 얻기 위해 무림고수라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웠었네요. 만진산, 언달평, 능태사는 원래 부자였는데 굳이 보물을 더 찾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말이죠. 척장발은 그지 새끼처럼 살았으니 이해라도 되는데 6위는 천룡팔부의 현자입니다. 원래 개정전 천룡팔부 편에서는 현자가 대악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겨서 그것을 마지막 소림대전에서 밝혀내는 클라이막스와 추리가 재미가 있었는데 개정신수판에서는 구구절절 설명이 많고 현씨 스님들이 자꾸 참견을 하질 않나, 현자가 미리 소봉을 불러 자신이 대악인이라 밝히질 않나, 정말 긴장감이 확 떨어졌죠. 왜 그렇게 수정을 해야 했는지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5위는 사조 영웅전의 진연풍입니다. 너무 허무하게 죽었죠. 처음 등장할 때는 칼도 안 들어간다고 하여 동시라고 하고 강남 7개를 모두 죽일 듯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괜히 곽정을 잘못 주었다가 약점인 배돼지에 칼 수심당하고 이후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허무한 죽음이었네요. 4위는 원앙도의 결말입니다. 천하제일이 되는 비밀이 숨겨진 원앙도. 두 검 중 하나가 바꿔치기를 당하게 되고 이 원앙도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앙도를 훔쳐 달아나고 또 무공 전수를 받거나 소중해가 소바나의 딸인 것처럼 위장을 하다가 정체가 드러나는 등의 일이 일어나다 결국 소바나와 원씨는 원앙도를 얻게 되고 천하무적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에 탄식하고 모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죠. 비밀은 바로 인자무적. 띵. 이것이 천하무적의 비밀이었습니다. 3위는 천룡팔부의 무명승입니다. 네,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아시겠죠? 소봉부자 대 오용박부자와 구마지 연합의 엄청난 대전이 벌어지려 할 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무명승이 이들의 대결을 정리해버리죠.
교통정리도를. 결국 허무하게 소원상과 모형박은 서로를 치유해주며 과거의 모든 원한은 잊고 같은 학렬의 스님이 되는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참 허무한 결과였네요. 2위는 소호강호의 악불군입니다. 소호강호에서 가장 악랄한 위군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악불군. 심계를 잘 짜놓아 결국 벽사건법을 손에 넣고 오합건파의 장문인이 되었지만 황당스럽게도 1월 신교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이명령에게 삼시 내시단을 먹히게 되고 이후 화산에 들어온 영호충을 죽이어 발악하다 의림의 검에 죽게 되죠. 삼시 내시단을 먹히지만 않았더라도 그 두뇌를 잘 활용해서 악의 승리를 보여주었을 텐데 악불군을 잡을 함정도 아니었는데 빠진 것이 참 당황스러웠네요. 네, 대망의 1위는 소강호의 임하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왠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영화 동방불패에서 흡성대법으로 사람을 쪼그라뜨릴 정도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고 철혈군주의 상징과도 같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임하행인데요. 소설에서는 뭔가 항산파 장문인 영호충과 한다이 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더니 갑자기 급사해버리고 이명령이 교주가 되고 해피엔딩 해버렸죠. 정말 허무했던 결말이지 않았나 싶네요. 네,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될 최후의 장면은 과연 무엇? 네,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될 최후의 11위는 설산비호 시리즈의 정령소입니다. 네, 문무겸전의 뛰어난 여인이었지만 외모는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였는지 호비는 미모의 여인이었던 원자이를 좋아했고 정령소와는 의남매를 맺게 됩니다. 독술의 대가로 3명의 제자 중 사부에게 모든 독술의 기술을 다 물려받은 독의 최강자로 뛰어난 지혜까지 겸비한 여인이었지만 호비를 구하기 위해 독을 빨아주고 대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호외전을 읽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독의 대가이지만 독으로 아무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독의 죽음을 당한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김용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허무한 장면들 베스트 1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소협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